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주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분가했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을 통해 그런 사연을 몇 번이나 접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죠. 하지만 현실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큰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제 올케 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흔히들 딸이 친정엄마를 부려먹는다, 어디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정반대였어요. 딸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제 친엄마를 당연한 듯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눈치를 잘 못 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기류가 눈에 띄더군요. 올케 언니는 무언가를 요청할 때 늘 부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긴 했지만 말투나 태도는 전혀 부탁이 아니었어요.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 따로 있는 구조랄까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시골에서 오빠 둘을 키우며 농사일, 식당일, 공장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한겨울에도 손에 트는 약 한 번 제대로 바를 시간 없이 일만 하셨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저는 최소한 엄마가 늙어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다른 누구도 아닌 며느리 손에 맡긴다?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꾹꾹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참 강한 분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어린 저와 오빠를 홀로 키우셔야 했거든요. 그 당시 엄마는 겨우 30 중반이셨는데도 삶을 꿰뚫는 눈빛과 꿋꿋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늘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셨죠. 하지만 그런 칭찬들보다 엄마는 한 가지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아빠 없이 자란다고 무시당하게 해선 안 된다. 그 다짐 하나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끝나면 야근을 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엄마는 저희를 꽤 엄하게 키우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죠. 그냥 엄마는 무섭고 눈치 빠르고 틀리면 혼나고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야 되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랑 오빠는 매를 꽤 맞았던 편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 죽은 듯 있어야 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얼굴도 못 들었죠. 종아리에 밧줄 같은 자국이 남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땐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얼마나 벼랑 끝에서 살았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성인이 된 후부터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처럼 호통을 치시거나 눈을 부릅뜨는 일도 줄어들었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일에도 한숨 한번 쉬고 넘기시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나이 들어서 부드러워진 걸까? 아니면 이제 애들이 컸으니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걸까? 아직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릴 때보다 한층 더 다정해지셨다는 건 분명했죠.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였어요. 손주들 앞에서 엄마는 더 이상 엄한 지도자도 아니고 무서운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간식 챙겨주고 웃음소리 따라 웃는 너무나 순한 할머니가 되어 계셨어요. 어떤 땐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싶을 정도로요. 손주들이 엎어져 울기라도 하면 예전엔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셨을 엄마가 먼저 안아주고 달래주더라고요.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없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두 사람 모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조카 하나를 정성껏 키우고 있죠. 조카는 올해로 7살이 되었는데 똑똑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예요. 언제 봐도 밝고 주변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무척 귀여워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집은 참 평화롭구나 싶다가도 마음 한켠엔 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빠네처럼 맞벌이는 못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후로는 줄곧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육아와 병행하는 게 힘들더라도 제 삶을 따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직접 키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맞는 말이었고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가끔은 문득 내가 나 자신으로 살던 시간은 언제였지 싶을 때가 있긴 해요. 반면 올케 언니는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워킹맘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랄까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고 외모도 늘 단정하고 자신감 넘쳐요.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끝마다 자신감이 배어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죠. 그런 언니를 보면 부럽다는 감정보다도 어쩐지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언니는 틀림없이 멋진 사람이지만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오빠는 회사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길게는 일주일 넘게 해외에 다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집에 언니 혼자 아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를 돌보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힘들어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오빠 출장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요. 언니는 꼭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지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거의 패턴처럼 느껴질 정도죠.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방도 넓고 어머니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이고요. 물론 표면상으론 엄마가 있으면 편안하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렇게만은 안 들렸습니다. 오빠가 자주 집을 비우는 걸 핑계 삼아 결국은 엄마의 손과 발을 데려오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올케 언니의 친정은 조금 특별한 환경이에요. 언니에게는 아버지 한 분만 계시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쭉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언니는 혼자 된 아버지에게 효도도 잘하고 틈날 때마다 찾아뵙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언니에게 친정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우리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했을까? 물론 속으로만 떠오른 의문이었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언니는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바로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급해 보였죠. 언니는 우리 엄마에게 가게 그리고 자주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은 아직 보내기엔 너무 어리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반복되다가 결국 엄마가 조카를 맡아 돌보시게 됐어요. 엄마는 그때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진짜 친손자를 안고 있을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날 줄 몰랐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손주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하시면서 안고 웃고 업고 뽀뽀까지 하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뭉클했어요.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엄마와 함께 조카를 돌보게 되었어요.
언니가 출근한 동안 하루 종일 조카랑 지내는 날도 많았고요.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도 데우고 산책도 데려가고 사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처음 본 조카인데도 마치 제 자식처럼 예뻤거든요. 그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은 아직도 또렷. 그런데 웃긴 건 그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나서도 언니한테서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바빠서 정신이 없겠지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감사의 표현이나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조금은 서운했어요. 그래도 그땐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엄마랑 함께 보살피는 그 시간이 따뜻하고 좋았기 때문에 굳이 언니의 무심함을 마음에 담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게 가족이지 뭐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올케 언니는 우리 엄마에게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기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 요즘 너무 지쳐요. 아이도 봐야 하고 일도 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며 힘든 티를 냈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처럼 변했죠. 언니는 그렇게 매번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엄마는 늘 그 말을 그냥 넘기질 못하셨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그 느낌,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위안이 엄마를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어느 날부터 오빠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걷고 장도 봐주시고 냉장고 정리까지 도맡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반찬도 몇 가지씩 만들어서 챙겨다 주셨어요. 김치찌개,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익숙한 반찬들인데 언니는 그걸 식사 준비에 써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여전히 없었죠. 처음엔 그저 엄마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저 집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건가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빠네 집을 오가시고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시면 땀이 흠뻑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 무렵부터 엄마의 허리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젊을 때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허리를 한 차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치료받고 한동안 나아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통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셨죠. 저랑 통화할 때도 가끔 아이고 허리가 땡기네 오늘은 좀 무리했나 봐 하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정말 괜찮아서 웃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참느라 속상해서 억지로 짓는 웃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오빠네 집을 드나들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아니, 불편하다기보단 속이 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60을 훌쩍 넘기신 분이에요. 쉬셔도 될 나이에 손주 키우고 반찬 만들어다 주고 살림까지 대신해주는 모습이 도무지 편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엄마에게 누가 좀 그만하라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참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 누가 또 시누이가 왜 저래 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괜히 나섰다가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닌지 저 혼자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됐고요. 시집살이는 며느리가 한다지만 시누이 노릇은 또 그 나름대로 복잡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돌아오시던 날 평소보다 유독 피곤해 보이셨어요. 얼굴엔 잔뜩 인상을 찌푸리신 채로 허리를 한 손으로 부여잡고 눈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말해야겠다. 이건 아니다. 며칠 뒤 마침 올케 언니와 따로 마주할 일이 생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죠. 언니, 우리 엄마 말인데요. 요즘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언니네 집에 그렇게 자주 가셔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거 딸로서 보기에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낮췄고 단어도 고르고 골라서요. 비난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듯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가요. 손자 너무 예뻐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 힘들다고만 하면 어머니가 먼저 나서세요. 내가 봐줄게, 내가 갈게 하시면서요. 언니는 그게 다 엄마의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도 엄마가 손주 예뻐하는 건 잘 알아요. 정말 그 사랑이 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누군가의 집안일까지 감당해줄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다시 말했어요. 언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사람 일이 다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그걸 들은 사람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언니가 계속 힘들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게 사랑이라 해도 엄마 몸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그냥 아이 하원하고 나서 언니랑 오빠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도우미를 쓰는 건 어때요?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믿을 만한 곳도 있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언니는 흠칫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는 다소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남의 손에 아이 맡기는 거 정말 싫어요. 아직 어린데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언니는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꺼낸 것처럼 놀라고 또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살짝 당황했지만 이미 꺼낸 말이라 물릴 수도 없었죠. 속으로는 그럼 엄마 손은 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꾹 눌러 삼켰습니다. 저는 꽤 오래 참아왔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시누이질한다고 소리 들을까봐 속이 터져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돌아오시는데 허리를 짚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엄마는 지금 아프신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더 망가지시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언니와 따로 만날 일이 생겨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요즘 허리 많이 안 좋으신 거 알죠? 그런데 자꾸 언니네 집에 가서 반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솔직히 딸 입장에서 보기엔 좀 속상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처음엔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나서세요. 손주도 보고 싶어 하시고요 라며 강연하다는 듯 말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신다 해도 그건 매번 언니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엄마가 굳이 몸 아픈 걸 참고까지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하원하고 언니랑 오빠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는 도우미를 쓰는 건 어때요? 요즘 믿을 만한 곳도 많고 아이들도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언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의 손에 우리 애를 어떻게 맡겨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언니의 말투는 단호했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엄마의 손은 남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뜻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그게 더 서운했어요. 그 이후 저는 오빠에게도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그저 엄마가 조금 아프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지 하고 그냥 넘긴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밤에 허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데
언니가 자꾸 집안일까지 맡기면 병만 더 심해질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빠는 내가 살림은 잘 몰라서 그래. 출장도 많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그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언니에게 전하자 언니는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신우이 짓 참아줄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엄마를 데려다 놓고 일만 시켜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동안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나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언니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난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 조카 누가 키웠는지 기억 안 나세요? 나랑 엄마가 하루 종일 돌봤어요. 그땐 한마디 감사도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언니는 차가운 얼굴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날 언니와의 대화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말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특히 걱정됐던 건 엄마의 성격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사람들 부탁을 잘 거절 못하시고 혼자 감당하시려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곧 언니 말대로 오빠네 집에 들어가 살림까지 봐주게 될까봐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외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예전에 외삼촌 집에 들어가 사셨습니다. 처음엔 손주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는 정도였는데요. 나중엔 거의 집안일 전부를 혼자서 도맡아 하셨어요. 외숙모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에게 대부분을 맡기고 편하게 지내더군요.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결국 외할머니는 많이 아프셨고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작은 싸구려 요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일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와 올케 언니의 차이가 있다면 외숙모는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머니에게 살림을 맡겼다면 지금처럼 맞벌이하는 올케가 엄마에게 집안일을 의지하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상황이 너무 겹쳐 보여서 전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외할머니처럼 되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걱정 마. 그 집도 다 형편이 있잖니. 혼자서 애 키우고 남편도 맨날 출장이고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순간 제가 뭘 잘못 말한 건가 싶었어요. 엄마는 정말 진심으로 언니를 걱정하시는 듯 했어요.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벌면서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애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말에 반박했죠. 조카 어렸을 때 우리가 다 키워줬잖아요. 지금 6살인데 이제는 스스로 키우게 놔둬야죠. 언니는 혼자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괜찮아. 조금 도와주는 거지 뭐. 힘들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하시면서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네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카 키워주고 언니 도와주고 엄마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혹시 나중에 엄마 필요 없어지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깜짝 놀라시더니 손을 휘젓고 말하셨어요.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설마 너희 오빠가 그럴 리가 있니?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 안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따졌어요. 그럼 외할머니는요? 누가 외숙모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외삼촌도 처음엔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그 순간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엄마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처럼 되지 않으시게 하려면 지금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사람 마음이야 바뀔 수 있겠지. 그래도 난 우리 애들을 믿어. 적어도 너희 오빠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하더군요. 엄마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그 희망이 현실을 막아주진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전혀 방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이해를 구하시고 저는 저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느라 말이 겹치고 감정이 어긋났어요.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도 저를 붙잡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댁에서 오빠네 가족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침 엄마가 김치를 담그신 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저는 내심 긴장한 상태로 갔습니다. 괜히 또 언니 얼굴 보면 감정이 올라올까봐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엄마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또 같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함께 살고 싶어요. 어머니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이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울컥했어요. 아직도 저 말을 하네 싶었거든요. 속으론 짜증이 솟구쳤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드신 뒤 언니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다. 너 혹시 나를 부려먹으려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니?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단단했어요. 언니는 깜짝 놀란 듯 하다가 곧바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하면 시부모님이랑 도란도란 같이 사는 게 꿈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따뜻한 삶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가머니설이 따로 없구나 싶었죠. 누가 보면 시어머니 모시기를 자처하는 천사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엄마 말씀이 더 통쾌했습니다. 엄마는 언니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정말 힘 떨어지고 거동 못하게 되면 그때 같이 살자. 그때는 나도 내 도움이 절실할 테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언니도 당황했는지 눈을 감만 하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공기마저 뻣뻣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오빠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괜히 신이 난 듯 말했어요. 에이, 엄마가 거동 불편해지시면 당연히 저랑 살아야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하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엔 엄마 일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나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급체라도 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고개도 숙인 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땐 낯설 정도였네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속에서 자꾸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다간 또 시누이질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겁이 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또 다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감정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손톱을 꼭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눈을 한번 굴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숨 쉬는 소리마저 들릴까봐 긴장하게 되더군요. 오빠는 여전히 한가로운 표정이었어요. 눈치도 없이 아유, 엄마랑 나중에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하면서 가볍게 웃어넘기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허리 아프다 하셨는지, 반찬 만들다 손목이 욱신거려서 밤에 잠도 못 이루셨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른 채 입으로만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게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책임질 생각 없이 말은 쉽게 하는 사람, 딱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조용히 웃으시면서 세월 금방이야. 눈 감으면 나이 들어.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살 날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괜히 서글프게 들리더군요.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진심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쌓여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뜻밖에도 언니를 바라보며 고맙다, 너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신 건 진심일까? 아니면 모두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을까? 여러 감정이 뒤엉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웠네요. 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말해도, 오빠가 즐겁게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언니는 고개만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뭐라도 말했을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당황해서 말을 잃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네 가족이 집을 나간 뒤 엄마와 단둘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먼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언니를 좀 떠본 거야. 진심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겉으론 담담해 보였지만 엄마 역시 이번 일을 단순히 넘기고 있진 않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엄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빠네 들어가서 손주 봐주고 집안일 하다가 결국 싸구려 요양원에 가게 돼도 괜찮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건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나랑 같이 살면서 경수 바래줄래?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어지러워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은 올케가 잘하길 바라고 관리하듯 감시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딸로서 엄마 곁에 있어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니만 탓하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엄마는 오래전부터 자식들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들도 믿지 못하고 딸도 마찬가지라고 느끼셨던 걸까요? 엄마는 그날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 나를 부려먹으려고 같이 살자는 거지? 그리고 딸인 저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자식이면서 왜 시누이 짓만 하려고 하니? 그 말들은 마치 우리 두 사람에게 동시에 쏘아 올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자식 둘 다 똑같이 가르치신 거였네요.
그날 언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부끄럽고 속상하고 또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내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시장 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혼자 웃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혼자 힘으로 아들과 딸을 키워낸 엄마, 그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말이죠. 지금처럼 뒤에서 걱정만 하고 겉으로는 간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 옆에 있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언니에게 더는 신우이지지라는 소리 들을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언니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그걸 굳이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웃을 수 있도록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요즘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생각이 많았고 감정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을 글로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 글이 마치 고해성사처럼 느껴지네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를 털어낸 듯한 기분이에요.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어리숙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충분히 생각했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심한 말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